정의당 미방위 소속 최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님 오셨습니다. 권태환 간사님도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실행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영 정책국장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지지 말씀 덧붙여 주시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통신비 정책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우리 당 신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입니다. 데이터를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정보검색과 문화 콘텐츠 이용에서 그리고 재난대처와 공공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가입자도 4,600만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3%에 달합니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6GB, LTE 이용자들은 6.2GB를 사용합니다. LTE 이용자들 중 무한요금제 사용자들을 제외하면 월 평균 1.8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제를 살펴보면 데이터 최소 제공량인 300MB를 사용하기 위해서 32,89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문화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포함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최소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평균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량을 감안하여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각 통신사가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미래부 장관이 요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통신비 결정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평균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최저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권리로서 데이터, 음성, 문자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신사들이 하나 이상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비로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결코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계속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사 간 반합을 조장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거품 빼기,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 주파수 경매 등 통신 원가를 구성하는 이 복잡한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공론회장에서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좀 이 요금제에 대한 예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의 요금제를 제안합니다. 오늘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대표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님께서 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의 윤철한 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최선 의원님께서 보편적인 요금제 의무화를 입법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전 지지 발언을 하러 나왔고요. 여기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은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뉴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기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나 망은 통신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그런 네트워크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또 제한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받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기본요금 폐지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정부가 나서서 왜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기본요금을 폐지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금을 적정하게 규제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정부에서 요금을 적정하게 통제합니다. 그거는 결국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이고요. 오늘 최선 의원님께서 이런 네트워크 공공성 있는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보편 요금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 통신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요금 폐지 논란이 통신사가 뭐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입법을 통해서 사회적 논란이 좀 없어지고 통신의 공공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국장님 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입니다. 앞서 최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통신공약을 직접 발표할 때도 통신 계정이 6,100만 개를 넘어섰고 또 이제 인구수 기준으로 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는 상황 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사실상 이제 통신 서비스가 필수제가 됐고 또 스마트폰은 생필품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가가 가계 부담을 줄여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윤철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뉴스 또 뭐 동영상, 하물며 TV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 TV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요금제 등을 이제 정부가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최혜선 의원님이 발의하는 법안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표준요금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요금제라고 명칭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명칭인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필요하다. 저희가 올해 2월에 국민들한테 인식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의 국민들이 3만 원짜리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사실상 통신사가 설계한 데이터 요금제가 32,000원이 최소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만 원은 어쨌든 청년, 노년층에 좀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한 3만 원씩은.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수준에서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기가 정도의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특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런 점에 보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국회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상 가계통신비 관련된 법안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 의원님이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주셔도 국회 미방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다고 봐지는 측면에서 최혜선 의원님 법안 지지와 함께 국회 미방위가 이 법을 좀 제대로 빨리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 정도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봉석 변호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봉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가 현대인의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고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비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요금제입니다. 이런 요금제 자체는 소득 대비 OECD에서도 많다라고 인정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현대생활의 필수제로 자리 잡은 이동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적게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보 습득에 어려운 곤란한 점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정보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제도에 따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무 자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통신사가 실질적으로 현대인의 필수제로 자리 잡은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요금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료와 별도로 이 보편적인 요금제로서 이동통신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요금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의 미래부가 내놓을 방안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포기를 하고 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일회성 정부 정책 방향에만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높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어떤 저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로 해서 좌초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항이 인하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처음으로 논의하는 만큼 법적인 근거가 부실한 부분들, 그리고 미비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빠르게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서 가장 큰 민생 현안이 통신비 인하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가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